좋은 아침 좋은 하루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가짜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루머, 유언비어, 가짜뉴스, 네. 이런 것보다는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그런 뉴스들,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해주는 그런 뉴스에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안병찬 CPA 회계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뭐 세금 보고 연기된 거는 저희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혹시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도에 4.29 폭동 때 네. 저희 그 한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네, 거의 또 유사하죠. 네, 그럴 때 이제 SBA에서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연방정부 소속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네. SBA에서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고 $200만 달러까지 융자를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걸 스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우선 그러게요.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죠. 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스몰과 빅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그만 구멍가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보는 기준은 네. 종업원 수로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을 스몰 비즈니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데요. 네. 굉장히 그 500명이면 종업원이 많은 듯하지만 미국에서 사이즈로 보면 그걸 스몰 비즈니스 범주에 집어넣는군요. 그렇죠. 네. 네. 뭐 종업원이 사실 뭐 200~300명이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자체가 멈춰버리면 그것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500명 이하의 그 종업원을 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최고 $200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융자 기간은 최고 30년, 네. 30년. 그리고 이자는 3.75%. 픽스돼 있나 보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2.75% 네, 네, 네. 해서 이제 낮은 이자로 그 융자 가능하고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이 네. 나는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네요. 보통 네. SBA는 담보를 꼭 요구를 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지만 담보가 없다고 해서 융자를 디클라인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거의 준전시 상황 같은 어떤 미국 네.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담보가 없다고 해서 융자를 거부하는 리젝트. 그런 일은 네, 없다. 네. 대신 SBA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네. 걸 왜 그런 말을 거기다 붙이냐면 네네. 사실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융자 신청서를 기입하는 데서 본인이 가지고서 하다못해 자동차가 있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최대한으로 이제 성의를 표시하면 되는데 융자 금액이 25,000불 이하일 경우는 담보가 필요 없어요. 네네. 네, 22,000 25,000 25,000불 이하 네. 무담보. 네. 네,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속도가 빠르고 네. 그러나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페이퍼 파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인과 자영업 네. 그리고 비즈니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법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법인. 그거하고 뭐 신청하는 양식이 좀 다른데 개인과 자영업 즉 개인이 피해를 보신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SBA 융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개인은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같으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한인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입니까? 네, 부동산 그러니- 하시고 네, 보험하시고 네. 뭐, 네. 네, 그런 분들도 역시 개인 자영업으로 보고 네. 폼 5C
5C를 통해서 그 네. SBA 융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법인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이라는 거는 주식회사, corporation, 네. LLC. partnership, 네. LLC, 네. 네. 이런 법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법인들 같은 경우는 폼 5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SBA 그 신청은 이 폼만 작성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네. 폼은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 간단한데 네. 거기에 이제 첨부돼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아, 첨부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되는군요. 첨부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개인의 경우는 비교적 좀 간단하죠. 네. 뭐 그 이제 그 폼 양식하고 그다음에 내 세금 보고 그동안 이제 파일한 것도 이제 첨부해야 되고 그 세금 보고 서류를 국세청에 베리파이 해야 되는 것을 허락하는 4506T라는 폼에 서명하고 네. 이런 그 SB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첨부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신청하면 되고요. 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법인은 좀 복잡해요. 법인은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SBA에서 국세청하고 베리파이 할 수 있도록 4506T라는 폼을 사인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뭐 financial statement 그리고 뭐 income tax return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 어티치해야 되고 플러스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personal financial statement이라는 것은 내 개인 재정에 대한 내역이 담긴 그 표를 얘기하죠. 그것을 다 필아웃해서 그거는 SBA에서 나온 폼이 있어요. 413이라는 폼을 필아웃 해가지고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본인들이 직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저도 방금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담당한 회계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 전부를 네. SBA가 필요한 모든 고객을 무료로 SBA 폼을 작성해 주는 거로 오늘 다 이메일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이 SBA 폼을 작성하는 게 평상시 같으면 피를 차지해요. 네, 네. 예를 들면 4.29 폭동 때 그 자원봉사도 있었지만 네네. 보통 회계 폼에 의뢰하면 1,500불 뭐 이렇게 차지하고서 도와드렸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SBA 그 론 신청할 때 그 수수료를 제3자가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디스클로스 하게 돼 있는데 네네. 2,500불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2,500불 이상 차지하게 되면 왜 2,500불 이상을 차지하는지 쓰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저희 회계펌에서는 전 고객들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돈까지 저희가 차지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료로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SBA 폼을 지금 당장 어렵게 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죠. 네네. 네, 그래서 론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 쓰면 바로 갚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내가 정작 필요하게 될 때는 그 돈을 그때 신청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또 신청자가 또 늘어나고 했을 그렇죠. 때는. 이제 네네. 시청자가 미전역으로 엄청나게 폭주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미리 좀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 급하지 패키지 않아서. 자체가 그냥 폼만 필아웃하면 뭐 하루만이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financial statement, projection, 그다음에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이런 걸 다 제치해서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다 회계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회계사들이 그 고객 한 번만을 위해서 일하면 금방 되겠지만 네. 동시에 우리도 요청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럴 시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안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SBA라는 것이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 조그만 가게만을 자꾸 떠올렸는데 저는 매상 또 이런 부분들 네네. 예, 이익에 대해서만 또 정해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을 SBA 그 스몰 비즈니스 캐러고리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넣고 있고 그분들이라면 누구나 지금 뭐 개인이 됐던 자영업이 됐던 SBA 융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다. 네. 그럼 담보도 평상시하고는 달리 조금 뭐 좀 플렉서블하게 네. 예, 이렇게 좀 뭐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담보가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없다고 해서
융자가 거절되지는 거절되지는 않는다. 않는다. 예. 그러면 이게 누구나 또 다 어느 지역에서나 전국에 다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재난 선포된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돼요. 지금 뉴욕, 그렇죠. 캘리포니아, 네. 뭐 오레곤 이런 쪽이 재난 선포 주가 된 거죠, 현재.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주가 많이 있어요. 네바다, 네바다. 애리조나 네. 뭐 다 해당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 안에서도 카운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SCBA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본인 지역에 특히 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다 해당되니까 네네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만 네. 혹시 타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면 SBA.gov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카운티가 주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네. sba.gov 예,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SBA에서는 주로 뭘 보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플러스 네. 크레딧 히스토리를 보고요. 크레딧. 크레딧이 크레딧. 좋은지 나쁜지. 네. 그다음에 과연 론을 해준 다음에 다시 페이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요. 그거겠죠. 네네. 그럴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SBA 론을 신청할 때 지금 미래에 대한 내 그 재정적인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다시 뭐 10만 불을 론한든지 100만 불을 론한든지 그랬을 때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에 걸쳐서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업 도움을- 설명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프로젝션 네. 같은 걸 근데, 해서 근데 이미 뭐 또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더불어 앞으로 이 비전을 이제 좀 같이 보겠다 이런 얘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융자를 해주는 것은 정부가 되었던 일반 뱅크가 되었던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 빌린 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를 보는데 담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5천 불 이하는 필요가 없고 네. 2만 5천 불 이상은 담보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네. 없다고 해서 그런 이유 하나로 융자가 거절되지는 않는다라고 SB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신청 평상시 이걸 신청했을 때의 승인율하고 이번 특별 지금 재난 시기에 신청했을 때 승인율하고 좀 다르던가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아니, 네. 사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SBA 문턱이. SBA가 이제 물론 이제 그 힘든 경우도 있고 이제 네. 비즈니스가 어려면 뭐든지 다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요 재난 선포하기 전에 상황이 네. 어땠냐면 네. SBA 론 신청간 들어간 것들이 다 그냥 딜레이가 되고 홀드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리가 빨리 안 되는군요. 서류 처리가. 네네 융자가 허락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허락이 안 떨어지는 왜냐하면 거죠. 거의 리젝 당하고. 전국이 불확실하니까. 네. 그런데 아. 이제 정부에서 재난 선포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네네. 바로 그 전하고 불과 뭐 1, 2주, 2, 3주 전하고는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달렸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 자체가 또 네, 나온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금들은 이미 이 사태가 시작하는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500 빌리언 달러를 풀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 일부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엑스트라 펀드가 확실하게 마련이 돼서 이미 저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결정도 굉장히 빠를 거고 네. 네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 1992년도에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서류만 제대로 갖췄으면 거의 다 융자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가장 우리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건 뭐였냐면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상을 많이 못 받았었고 그때 한번 좀 깨달은 바가 있긴 있었죠. 네, 보험에 대해서 보상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융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어떤 분들은 융자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뉴스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뀐 거는 뭐냐면 네. 우선 첫째는 일반적인 그 리테일샵 하시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크레딧 카드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현금 이제는 결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현금 결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매상보가 많이 되어 네, 왔고 요즘 거의 퍼센테이지 70%가 어,
60%가 이상인 데가 넘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네, 8, 90%까지 이르는 데도 많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신고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네네,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다행이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네.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그 현금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단속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네네. 현금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92년도 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식당들이나 리테일샵들이 거의 지금 뭐 폐점 상황이잖아요. 올스탑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올스탑이라고 없겠네요.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뭐 3월 말까지를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준비해서 자금을 운영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사실 오늘 개인 인디비주얼 컨트랙터 같은 뭐 그런 분들들 개인 자영업도 그렇고 이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시라는 지금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지금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러저러한데 자격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은 연방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고 네. 주정부 차원이 있고 로컬 정부 차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부 기관들끼리도 이걸 교통정리하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스스로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말고 네, 일단은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하셔라. 예, 예. 네. 실전. 그러면 누가 결정하면 되냐면 정부에서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신청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질문 주셨던 프리랜서라든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네. 독립계약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SBA 론을 다 신청을 하세요. 개인 그래서 자격으로. 개인 네네. 자격으로.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득세 신고에 스케줄 C라는 걸 통해서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자영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보고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폼 5C를 통해서 네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지금 SBA 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이 임금을 이렇게 뭐 월급으로 받는 그런 일에도 많이 종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셀프 인플로이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가게도 많이 하시고 조그맣든 크든 500명 이하는 다 된다고 하니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안병찬 회계사에게 좀 여쭤보셔야긴 해야 되는데 본인의 회계사에게 우선은 여쭤보는 게 가장 지금은 빠른 일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그렇죠? 제 네. 생각에 모든 회계사님들이 이런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본인들 고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본인이 담당하는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안병찬 회계법인에서는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다른 동료 회계사분들께 혹시 지탄을 받거나 그러시지는 제 생각에는 않으실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회계사님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한 지금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4.19 폭동 때는 저희 그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네. 그 자원봉사에서 많이 도와드렸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하고 다른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되게 어렵고 그러네요. 이 동선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회계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두세 명 이상, 세네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 그런 때이니까요. 네네. 자, 한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연방 세금 또 주 세금에 대한 얘기 좀 다뤘고요. 네. 오늘 SBA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아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돌아와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혹시 풀어주실 수 있으면 이제 가장 또 풀어드리고요. 궁금한 게 직장인들 무급 휴가에 따른 또 그다음에 이제 실업보험, 뭐 직장에서의 거, 실업수당. 예, 그것도 너무 중요한 너무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병찬 회계사 모시고 여러 가지 요즘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더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채소로도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저희에게 지급된다는 그 성인 1인당 1,000불일지 1,200불일지 이제 그게 사실은 어제 그 부결됐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다시 원점화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것을 원래는 그 한 가정에 어덜트들한텐 1,000불씩 네. 그리고 자녀 1인당 500불씩 주기로 발표를 했지요.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4인 가정일 경우에 부부가 1,000불, 아이들 500불에서 3,000불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월 달에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5월 중순쯤에 한 번 더 나간다. 그래서 두 번 네. 받는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많이들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픈투비 지난 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상원 의원이 이제 그 상정을 해서 네. 1,200불로 올리자. 그런 것을 이제 일요일 날 그 의회에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47대 47로 부결이 됐어요. 부결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면서 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는 거를 또 언급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네. 1,000불이 됐던 1,200불이 됐던 그건 주는 대로 받으면 되고 우선요. 네,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준다는 거죠. 거죠. 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뭐 안 지킬 수는 없는 네, 거죠. 이거는 네.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건데 지키는데. 4월 달에 받으실 건데 네. 첫 수표가 4월 6일쯤 이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누구나 다 받는 거냐? 이게 궁금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네. 무슨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서류 미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네. 고소득 저소득이 있을 텐데 그쵸. 어떤 기준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를 하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뭐냐면 싱글 경우에 7만 5천 불 이상 그러니까 7만 5천 불까지 버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네. 15만 불까지만 준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네. 7만 5천 불 더하기 7만 5천 불 하면 15만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하만 주겠다. 네, 이하만 네, 이제 네, 주겠다. 네. 그 대신 1인당 7만 5천 불에서 맥시멈 9만 9천 불까지 그 사이에는 페이즈 아웃 된다 그러는데 금액을 조정해서 주는 네, 거예요. 금액에서 네. 조금씩 전체 금액을 떨어지는 주는 게 아니라. 거죠. 예, 예, 소득이 예,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19만 8천 불까지. 그 19만 8천 불이 넘었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야, 가만있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우리는 서류 미비자인데? 또는, 나는 은퇴해가지고 세금 보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 받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소득의 기준도 없는데. 네. 그런데 국세청에서 또 2,500불, 소득이 1년에 2,500불 이하는 또 안 준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500불도 못 버는데 산다는 얘기는 뭔가 자금 소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 2,500불 이하로 보고하는 사람은 그렇죠. 안 준다.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그렇죠. 이자 소득 정도 있고 자기가 돈 세이브해 놓은 게 있어서 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죠.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표된 거로 봐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일반적으로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소득세 신고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책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기준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러네요. 어딘가 누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가면서 돈을 지급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그 재무부에서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서 가장 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소득세 신고서다. 그러네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나는 어려운데 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찾아가서 지급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항상 컴플라이언스, 소득세 신고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소득세 신고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다가 지난 2, 3년 동안 내가 은퇴를 해서 나 소득세 신고 안 해왔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소득의 근원이 나름대로 리소스가 있다고 보고 또는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거를 기준을 둘 때 모든 경우수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역시 지금 발표한 것처럼 그런 소득세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7만 5천 불 이하는 지급이 되지만 9만 9천 불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 부부 공동일 경우 19만 8천 불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는 기준 자체가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어떻게 거죠. 보면 신분은 따지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신분은 안 네. 따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은 서류 미비자이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관계없이 네. 그 신분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신분과는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부분은 대신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이 시각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1,000불이 1,200불로 바뀔 수도 있고 네. 네. 그 안에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세세한 것들은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큰 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업체마다 뭐 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시간을 줄이면 어떡하냐, 나를 자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돌질 않기 때문에 킵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보니까 레이오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뭐 식당 네. 같은 경우에도 손님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네. 정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또 사업주가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또 위기 상황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미 연방 그 노동국에서는 네. 그 지난 3월 19일 날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Emergency 네네. Paid Sick Leave 네. Act.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긴급 유급 휴가 규정이에요. 긴급 유급휴가요. 예.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발표를 했고 Safe at Home 해서 전부 집에 지금 스테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스테이 네, 홈. 네. 스테이 홈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일 나가지 마. 네, 네, 그거네요. 어떤 근로 조건은 재택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많은 직업 중에는 재택근무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요.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재택에서 근무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아주 좋은 그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1인당 하루에 네. 최고 풀타임 직원일 경우에 네. 네네. 511달러를 지급하고 최고 80시간 그러니까 10일이에요. 근무 네. 시간으로. 네. 를 5,110불까지 임플로이어리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종업원에게 지급해라. 지급해도 된다. 그러면 고용주는 그 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즉 정부가 다 주겠다 돈을.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하루에 511불, 최고 5,110불까지 선지급을 해줘라. 그러면 그 돈을 정부에서 임플로이어한테 주겠다. 고용주한테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를 할 수 없어 월급을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본인도 안타깝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요. 예.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우리가 돈을 줄게. 대신 정부에서 지금 수표로 그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주면 우리가 그 돈을 reimburse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네, 고용주가. 네. 그 돈을 주는 건 내가 있는 돈을 주면 되는데 네. 그럼 나는 고용주인 나는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는 그 종업원을 고용한 어느 고용주든지 페이롤 텍스 리턴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정부에다 내는 페이롤 텍스에서 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텍스에서 예.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네. 만약에 내가 종업원이 5명이어서
5,000불을 그냥 간단히 계산할게요. 네. 5, 25, 25,000불을 지급해 줬는데 내가 내야 될 페이롤 텍스는 다 합해야 15,000불밖에 안 돼. 네. 네. 그럼 나는 15,000불을 안 내고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10,000불을 더 냈잖아요. 만불 손해다. 자, 네. 이거는 정부에서 리펀드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4월달 페이롤 텍스 폼 자체에 그런 폼이 하나가 그 라인이 삽입이 될 것 같아요. 추가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책을 미리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거고 이머전시 페이드 시크 리브 액트에 따라서 종업원한테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그걸 기입해라. 네. 그래서 25,000불 이렇게 넣으면 내가 세금 낼 거 15,000불 그럼 25,000불 더 냈으니까 10,000불 리펀드. 그럼 정부에서 리펀드 책이 딱 오는 거예요. 그 고용주한테. 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고용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그만 가게부터 큰 회사까지 다 포함입니까? 500명 이하의 기업들은 다 해당돼요. 500명 이하요. 네. 네. 그래서 employer. 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10일이 맥시멈이에요. 80시간. 80시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511부형은 풀타임 직원. 네. 네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나는 파타임 일이라는데 네.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타임 일하는 사람들도 지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타임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지금 다 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애를 봐야 돼서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본인이 인펙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격리 쿼런틴, 명령을 받았을 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랬을 경우 파타임 같은 경우는 최고 하루에 200불. 네. 그래서 10일이니까 2,000불이죠. 네. 2,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지금 고용주 입장에서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레이오프 시키고 시간 축소시키고 해서 급여를 깎으려고 무조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나온 법안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정부 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을 다 파이어를 하고 네. 레이오프 시키죠. 파이어래요. 네. 레이오프 네. 시키고 네. 뭐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러면 당장 많은 국민들이 그 생활에 당장 어려움을 이건 겪게 뭐 되고 직업을 잃게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것을 나중에 회복하는 돈보다는 지금 이 돈이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인플루언서들한테 지급해줘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고 네네. 근무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무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떤 경우냐면 지금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처럼 그 스테이 홈 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 네. 그것도 해당이 되고 네. 본인이 인펙트가 됐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네. 또는 증상이 보여서 그 정부 기관이나 또는 그 의사로부터 그 의료 전문의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들 자가격리. 그렇죠. 자가격리. 예, 접촉을 그다음에 했다거나. 또 자기는 괜찮지만 가족 중에 그런 환경이 생겨서 내가 도와줘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또 자녀가 학교를 다녀서 이 근무 시간에는 그 애프터스쿨이나 이런 데 맡겨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다 클로즈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녀를 돌봐야 돼서 일할 수 되고.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다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로이 입장, 내가 종업원인 입장에는 이런 뉴스를 받으셨으니까 네. 고용주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돈을 받도록 하시고 또 고용주분들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네. 이것을 믿고 주시고 페이롤 텍스에서 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은 리펀드를 받고. 네.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뭐냐면 그런 약간의 한두 달 또는 2, 3개월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인플로이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러네요. 제 말이요. 그조차도 내가 어려운 네. 경우. 내가 그게 먼저 써야 어려워요. 되니까 일단. 예, 아, 네, 어려운 네. 경우가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먼저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네.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일단은 직원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이제 그분들에게 더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SBL 융자를 통해서 워킹 캐피탈을 만들어서 그 종업원을 살리고 그리고 네네. 그 돈을 난 정부에서 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고용주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네네. 지금 이거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그 제도만 잘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규정이 4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주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거는 노동법이에요. 네. 노동법으로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플로이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 말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건 다 처음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노동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노동국에서 발표한 건 노동법의 큰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3월 25일자로 내일 모레 3월 25일자로 그 포스터를 그 이제 발표한다 그랬어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스터에 그 내용이 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4월 2일자로 계산 방법이나 이런 자세한 거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을 4월 2일까지 발표한다는 얘기고 3월 25일 날은 포스터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역시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직원이 25명 이상인 자영업하고 25명 이하인 그 자영업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25명 이상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그 직원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재고용해야 돼요. 25명 이하일 경우. 이상일 경우. 이상일 경우. 이상일 경우. 그리고 이하일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고용을 안 해도 되지만 그 자리가 존재하는 그 직원을 다시 고용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다는 저희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이 방송 시간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들었던 뉴스 가운데 가장 반가운 뉴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용주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레이오프 당하셨거나 지금 직장을 못 가는데 이런 걸 고용주가 잘 몰라서 뭐 하루에 510불씩 이렇게 뭐 주고 이런 거 잘 몰라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집에 그냥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최후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 지금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감정 싸움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맞습니다. 고용주가 이 내용을 정보를 못 접해서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된다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레이오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고용주한테 연락해서 이런 것이 발표됐다고 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알면서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부분 고용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알면서 안 해줄 때는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서로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죠.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가운데 UI, DI 얘기는 저희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하고 Disability Insurance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한 시간이 정말 풀로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계속 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EDD를 통해서 UI 그 Unemployment Insurance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들 많이 좀
겁내하시고 예. 또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죠. 예, 네. 궁금해하시고 이게 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네, 일단 본인이 레이오프돼서 잡을 잃었다면 UI 즉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본인이 받던 월급의 한 40% 정도를 받게 되고요. 네. 그런 반면에 본인이 인펙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펙트가 됐거나 또는 코런타인 자가격리가 됐거나 이런 명령을 받거나 또 이랬을 경우에는 SDI를 받을 수가 있어요. Disability Insurance.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임신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받는 건 똑같이 네. 그런 취급을 받고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약 60에서 70% 정도 본인이 받던 월급의 60에서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50불에서 1,300불 일주에 네. 정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거에 해당될 때는 EDD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또는 EDD에 직접 전화를 거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안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정말 마지막 1초까지 저희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Emergency Paid Leave Act of 2020는 불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3월 19일에 발표가 발표한 거기 됐다고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많이들 놀라셨고 지금 어리둥절하실 텐데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찬 회계사님이셨습니다.